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홀리추럴 클렌징 밀크. 제가 샤워기로 막 헹구는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마켓할 때 사용법이 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천했던 자외선 차단제들은 다 잘 지워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로 이것도 지워지냐, 뭐 저것도 지워지냐, 뭐 이런저런 조합으로 같이 바른 것도 지워지냐는 질문들이 많았고, 답변도 거의 다 드렸죠. 제품 받아보고 쓰시면서 안 지워진다, 제대로 못 쓰겠다, 뭐 어렵다 이런 댓글이나 연락은 거의 없어서 이 정도면 뭐 굳이 영상을 따로 찍을 필요는 없겠다,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는 분들만 1대1로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의 질문들이 오는 거예요. 지워지긴 잘 지워지는데 정말 이렇게 지워도 되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되냐는 질문이 의외로 많은 거죠. 쉬워서 너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쉽긴 쉬운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겠어서 제가 웃긴 거예요. 기호가 아주 뾰족하신 분들은 특별히 좋은 걸 늘 찾고 원하지만 그 특별함이 평범이나 평균에서 벗어날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적당함에 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러는 것에는 누구보다 열려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한 기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겪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 확실히 짚어가면서 변화를 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질문이 너무 고단수예요. 어떤 질문을 해야 제 마음이 불편할지를 이제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안 찍을 수 없었겠죠. 인스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실리콘 여기에 이 밀크를 3번 이렇게 짜서 꼼꼼히 막 문지르고 뭐 물 묻혀서 클렌징 밤 쓸 때처럼 유화도 하고 충분히 헹굴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너무 겹겹이 좀 많이 발랐다 싶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평소에 보습 제품 바르고 뭐 스킨앤랩 이거 신상 보여드렸던 이런 컴포트 선크림 바르고 여기에 이어서 파운데이션 오전에 그냥 한 번 정도 발랐다. 그리고 2중 3중 뭘 막 덧바르지 않고 그냥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끝냈다. 저도 매일 긴 시간 뭐 밖을 돌아다니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바르는 날이 많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정도로 씻어요. 이걸 최대 정량까지 다 발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씻습니다. 영상에 그냥 뭐 쉽게 후다닥 그냥 막 씻는 거지 이게 결코 대충 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다 씻은 거예요. 샤워하러 들어가서 저는 영상에서처럼 얼굴을 먼저 다 지워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예외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럴 때 다 벗고 들어가니까 그냥 샤워기로 후딱 유화를 뭐 하는 듯 만 듯 빠르게 해버리고 헹굼도 샤워기로 편하게 다 하는 편이고 이어서 머리 감고 뭐 바디워시 등등 쓰고 마지막으로 함께 다 헹구는 거죠. 이때 좀 중요한 거라면 샤워기를 얼굴에 쓸 때 그때는 자극이 되지 않게 수압을 좀 조절해 주는 거. 피부에 뭔가 조금 더 두껍게 발랐다거나 뭔가 조금 더 시원하게 박박 씻고 싶은 그런 날에는 이런 실리콘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클렌저가 얹어진 미끄덩한 피부 상태에서 이 브러쉬로 얼굴이나 턱선, 목 이런 데 문지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럴 때도 클렌징 밤이 아니라 이 밀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전체 사용 시간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빨리 씻습니다. 단지 맨손이 아니라 이 브러쉬를 손에 들고 있다는 그런 차이 정도? 이런 식으로 지워도 다 지워지니까 오래도록 물리적인 힘을 좀 줘가면서 문지르고 있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비누만 써왔거나 비누에서 어렵사리 클렌징 폼으로 갈아타신 가족분들이 많을 텐데 선크림이 일상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세안을 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화장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단 얼굴에다가 물부터 묻혀놓고 시작을 했어요. 젖은 피부에 이어서 뭐 비누나 클렌징 폼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는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선크림을 매일 바른다 그러면 마른 얼굴에 제품이나 거품을 바로 가져가서 가볍게 문질러 주면서 시작한다.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외선은 날로 강해지고 또 선크림의 중요성이 계속 커질수록 클렌징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겠죠. 관련해서 또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다음 AS로 찾아올게요. 이번에는 무기자차 발랐을 때 선크림이 밀리는 증상
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댓글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이킷의 요거 제가 추천했던 건데 이게 밀린다는 의견, 자차가 밀리고 뭐 화장까지도 밀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스킨앤랩의 요 선크림도 밀린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가 최근 몇 년간 추천했던 무기자차들이 사용했을 때 밀린다는 의견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있어 왔어요. 우선은 선크림을 추천을 할 때 저는 전혀 밀리지 않음을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밀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혀 무조건 밀리지 않아야 추천. 저 외에 테스트하는 분들도 100이면 100. 다 밀리지 않아야 되고 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때문인지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 때문이 아님을 제 눈으로 최종 확인을 해야 추천을 해요. 즉 자외선 차단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밀리는 문제는 1차적으로 탈락 대상입니다. 다른 장점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거는 뭐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 추천 제품을 이용하게 될 분들이 전부 뷰티 전문가나 코독들은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아주 다양한 조합과 방법으로 바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르고 걸러서 골라드려도 역시나 이렇게 밀린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꼼꼼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추천을 했음에도 밀린다는 분들은 왜 그러냐. 처음에는 저도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일일이 다 추적에 들어갔어요. 저한테 뭐 답변 받다가 본인 듣고 싶은 것까지만 듣고 저를 쌩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정말 끝까지 확인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요. 나는 확실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밀렸으니까 밀렸다고 하는 거지 그게 거짓일 리가 없거든요. 첫 번째는 누차 말씀드렸던 양 조절. 선크림 앞 단계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들의 양 조절을 잘 못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선크림 영상이나 메이크업 영상에서 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솔직히 이제는 대부분 너무 잘해요 다들. 그치만 밀린다는 분들께 스킨케어 하시는 과정 쭉 찍어서 보내보라고 하면 아직도 양이 조금 과하거나 특히 사용 제품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양을 적게 바르더라도 선크림 앞에 막 6개, 7개의 제품을 쌓아 올려버리면 전체적인 양은 좀 많아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양 조절 문제는 고쳤어요. 양 조절을 너무 잘하고 있으시대. 영상을 받아보면 제가 봐도 양 조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가르쳐 드린 대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데도 선크림이 밀린대요. 참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제품이 밀리면 절대 다수가 가장 마지막에 바른 선크림 탓을 합니다. 선크림은 쉽게 밀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원인은 선크림이 아니라 그 앞 단계에 바르는 뭐 에센스, 로션, 크림 그리고 그 선크림 뒤에 바르는 파운데이션들 때문이에요. 밀린다는 분들은 대부분 스킨케어 단계에서 제 추천템들끼리 조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 추천템과 추천템이 아닌 것들을 순차적으로 같이 바르고 또 이어서 제가 추천한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또는 제 추천 선크림을 바른 뒤에 비추천 파운데이션을 이어서 바른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게 요즘은 밀리는 선크림보다 밀리는 스킨케어 제품이 훨씬 많아요. 정말 훨씬 많습니다. 근데 밀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브랜드 제품이든 선크림들이 대부분 다 독박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스킨케어 제품은 왜 밀릴까요?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킨케어 제품에 피막이나 필름처럼 표현되는 실리콘계 보습제 성분들을 적극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화장품이 근본적으로 모공을 줄여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성분들을 넣어서 마치 모공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피부 잔주름도 없어져 보이게 만드는 거죠. 피부결이 실제로 개선된 효과는 아님에도 좋아진 것처럼 그게 손끝에서 느껴지게끔 부들부들한 그 마무리감 있죠? 그런 걸 위해 그런 성분들을 집어넣는 거죠. 스킨케어 제품에. 쉽게 말해 우리가 프라이머 발랐을 때 모공이랑 잔주름이 좀 채워지면서 부들부들해지는 거 경험을 해보셨죠? 프라이머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신기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성격의 성분들을 스킨케어에 흔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보습제를 바른 후 피막이 얇게 얼굴에 입혀진 상태에서 선크림이 그 위에 더해지고 그걸 펴바르다 보면 먼저 바른 스킨케어의 보습막이 밀려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그 성분과 합쳐지면서 허연 때처럼 밀려 나오니까
선크림이 밀린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선크림뿐만이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도 아주 다양하게 추천을 해오고 있잖아요. 저는 스킨케어 추천을 할 때도 1차적으로 밀리는 제품들은 다 거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밀리는 스킨케어 아이템이 전체 루틴에 단 한 개만 들어가도 우리는 색조까지 몇 층을 막 쌓아 올려서 바르니까 공들여 바른 거 뭐 다 엉망되고 비싼 제품 투자한 것도 그냥 피부에서 막 다 개판 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조사가 보습막이 형성되는 그런 성분들을 넣었다고 해서 전부 다 밀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보습막은 아주 적절히 배합을 했을 때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등 스킨케어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좀 과하게 배합을 하거나 브랜드가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출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제가 스킨케어 제품 테스트할 때 빈도나 경우의 수로 따지면 보통 화장품 임상에 동원되는 인원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조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스킨케어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제 추천템끼리 썼으면 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제 추천템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잖아요. 제품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자유지만 제 추천템끼리 조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크림은 또 제 추천템을 쓴다 그러면 밀리는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건 뭐 앞으로도 저한테 말씀을 드려봤자 제가 제품 바꿔보란 얘기 외에는 드릴 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간혹 여러분이 사용 중인 제품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내가 고른 내 새끼 욕하면 날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며칠에 걸쳐서 의견을 막 주고받으면서 성의껏 답을 찾아드린 결과가 불쾌함의 표현이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수많은 제품을 제가 테스트하고 추천을 할 때는 그동안 추천했던 제품들과의 조합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기는 해요. 다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재 다 쓰고 있는 것들이라 결국은 이 많은 제품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맞는 거죠. 이때 비추천템과의 조합은 뭐 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비추천템이 아무리 유명한 제품일지라도 염두에 두지 않고 비추천템인 이상 그것과 추천템의 조합하는 것에 저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테스트하는 분들께도 그런 요구하지 않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즉 비추천템을 쓰고 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선크림을 무조건 믿고 구매하지는 마세요. 한 번도 안 써본 선크림 마켓에 참여하시는 것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합니다. 밀린다는 분들 추적을 해보면 보통 이쯤에서 싹 다 해결이 돼요. 정말 거의 다. 그럼 제가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왜 밀리는지 답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제품 사용하시는 리스트를 먼저 받아보면 밀리는 제품들이 그 안에 꼭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빼고 봐라 하면 또 빼고 발랐더니 안 밀리더라, 이런 답이 와요. 근데 100% UI 추천템끼리 조합해서 쓰고 있고 양조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밀린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추천을 한 것들인데 제가 전문가고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런 후기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확신을 갖고 추천을 하는 제품이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확실히 일어났다는 전제로 파고들어요. 너무 설레. 완벽히 설계된 추천템들조차도 안 먹히는 뉴비가 아직 있다니 우리 고인물들에게는 너무 두근거리는 존재예요. 진짜더라고. 상상도 못한 변수가 또 있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그 나머지 분들은 모두 100% 다음과 같은 사례였습니다. 와, 이건 제가 무조건 알려드리고 고쳐드려야 되는 건데 도저히 글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짜 잘 들으세요. 씻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맨얼굴, 심지어 메마른 이 손등에 단독으로 제 추천 선크림을 발랐는데 밀린다 그러면 뭐 제품 조합이라든가 뭐 스킨케어 양 조절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이런 상황. 도파민 과다 분비 뭘까? 또 우리 뉴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당연히 답을 찾아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면 꽤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지우고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스킨케어를 했든 안 한 맨 얼굴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 자체의 문제라서 선크림만 바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자차 이거 쓸게요. 자, 다 발랐어요. 끝. 밀리지 않는 게 당연하고 무기자차 성분 때문에 이렇게 좀 하얘 보이는 백탁이 있고 피부가 밝게 톤업이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무기자차 제품마다 다르지만 하얗게 톤업이 되거나 핑크 혹은 라벤더 혹은 뭐 스킨톤으로 보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딱 바르고 이렇게 끝낼지 아니면 이 허연 느낌이 더 없어질 때까지 좀 더 펴줄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만 멈춰야 돼. 무조건 바르는 것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근데 맨 얼굴이나 손등에서도 밀린다는 분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허연 느낌 있죠. 이거를 계속 펴요. 이렇게 계속 펴요. 진짜 뭐 거의 허연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펴더라고. 그럼 그분들은 왜 펼까? 이 허옇게 마무리되는 이게 싫은 거예요. 뭐 말이 톤업이지 그냥 이렇게 허연 백탁이 싫은 거야. 계속 펴면 당연히 허연 느낌이 덜해집니다. 덜해지니까 계속 펴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무기자차는 피부에 고르게 펴발라서 물리적인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키지 않고 이 장벽에 닿았을 때 반사와 산란을 통해 튕겨내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 위에 장벽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다 펴발랐을 때 아침에 뭐 이것만 바른다 그러면 이렇게 다 펴바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얼룩지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해서 더 추가를 얹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더 완벽하게 더 튼튼한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두껍게 바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무기자차는 과거의 그런 뻑뻑한 발림성에 문제가 개선이 돼서 바를 때는 되게 잘 펴발리고 다 바른 직후부터는 이 물리적인 장벽이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마무리감이 더 드라이하게 바뀌어요. 크리미하거나 로션같이 되게 잘 발렸던 게 무슨 막 필름처럼 그냥 착 얼굴에 밀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멈추지 않고 이거를 계속 막 펴게 되면 말라서 밀착된 그 무기 성분들이 밀려 나오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해요. 모든 무기자차가 같은 양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밀었을 때 밀려 나오는 정도가 제품마다 다 다르거든요. 계속 밀었을 때 밀리는 그 무기자차는 그만큼 막이 정말 탄탄하게 잘 형성되는 제품이라 이런 제품이 보통 여러 무기자차 중에서도 땀이나 피지에 더 강하고 차단력도 좋아요. 결론은 그만 펴고 멈춰야 한다. 멈췄을 때 그 허연 이 백탁 느낌이 싫다면 무기자차가 여러분 취향에 그냥 안 맞는 겁니다. 무기자차를 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민해서 아주 민감한 피부라 무기자차를 쓴다 그런 거라면 무기자차의 특성을 감안하던가
감안할 수 없다면 자극이 없는 혼합자차를 찾아서 갈아타는 게 맞아요. 무기성분은 무조건 순하고 유기성분은 자극적이고 이런 건 옛말이고요. 요즘 제품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물리적인 이 장벽이 가장 잘 유지가 되는 제품들을 제가 계속 갈아타면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려 왔는데 여러분이 지나치게 펴발라서 그 차단 성분을 다 벗겨내듯이 쓰고 있는 거는 이 물리적인 장벽을 무너뜨려서 없애버리는 행위잖아요. 이 말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으나 자외선 차단 효과는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르는 방식은 무기자차를 소량 바르든 뭐 정량을 바르든 상관없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밀리는 증상은 무기자차 제품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피부 보습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지나치게 펴발랐다고 했을 때 건조할수록 더 잘 밀립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바른 이 손등이 촉촉한 피부보다 더 잘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자차 바른 직후에는 괜찮아. 적당한 타이밍에 바르는 걸 잘 멈췄어요. 그래서 피부 표현도 만족.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낮에 밀리는 경우, 솔직히 낮에 피부를 가만히 뒀는데 여기서 막 지 혼자 밀리고 있진 않잖아요. 건드렸으니까 밀었으니까 밀리는 거죠. 무기자차를 발라서 만들어진 이 물리적인 장벽은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려서 딱 이만큼이 지워지면 거기는 차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단막이 씌워져 있다가 벗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게 아니다. 바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파운데이션이 마치 얼굴에 뜬 것처럼 몽글몽글 뭔가 피부가 좀 떠 보이니까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살짝 이렇게 만졌더니 밀렸다. 몽글몽글 뭐가 떴어요. 안 건드리면 뜬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만져서 이렇게 막 펴보려고 하면 그때 살짝 건드리면 밀리는 거죠. 이거는 보습 부족이에요. 보습을 충분히 더하면 이 증상이 덜해지거나 없어집니다. 보습을 내 피부에 맞춰서 충분히 더 끌어올려라. 더 발라라. 더. 매 시즌마다 제가 얘기하고 있고 고보습 제품들도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보습을 확 높이지 못하는 거는 이유는 다 너무 이해가 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지치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계속 여러분들을 푸시하는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자외선 차단제가 뜨는 증상은 건조해서 그런 거니까 보습을 좀 더 잘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렇게 미스트를 잘 뿌려주면 아침에 그 보습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도움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뿌리는 사람만 뿌린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블로 미스트를 뿌렸는데도 지금 이 계절에 보습이 부족할 정도로 건조한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더 고보습이라고 했던 믹순의 이 콩미스트가 있습니다. 남들은 대부분 이 콩미스트를 뭐 가을 겨울쯤에 슬슬 쓰기 시작하는 고보습 미스트지만 너무 건조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을부터 쓰는 거를 땡겨 쓸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계절에도 이 정도 보습을 해줘야 정상 범주에 들어오는 피부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번거로우면 무기자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무기자차를 안 쓰고 혼합자차로 갈아타면 확실히 낫긴 해요. 그러나 결국 밤낮에 충분한 보습과 낮 시간에 미스트 사용 등을 통해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건조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선크림을 오픈해 놓고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이런 무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틴티드 선 이런 건 주로 아침에 혹은 낮에 써도 단독 사용을 주로 합니다. 무기자차를 쓰고 그 위에 뭐 선쿠션은 쓰더라도 이런 것과 파운데이션을 같이 조합해서 쓰진 않고 그렇게 추천을 잘 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도 썼지만 제품이 진화하면서 제가 왜 막 계속 제품을 갈아타겠어요. 문제를 없애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전히 무기자차를 바르고 그 위에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조합해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놀랐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피부 표현도 상당히 좀 포기하셔야 되고 건조한 부분에 대한 보습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무기자차와 파운데이션의 조합은 그 한계가 되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랑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바르지 말라고 뭐 이런 틴티드 선 같은 게 그 대안으로 계속 막 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AS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예쁜 피부 표현이나 메이크업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스킨케어와 자외선 차단이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스무스하게 이 전 과정이 그냥 다 잘 지나가야 돼요. 뭔가 막 안 되고 불편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또 잘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고인물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뉴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